네, 안녕하세요. 사막남 김경수입니다. 사막을 막 달리는 남자이죠. 어느 일요일날 오후였던 것 같아요. 집에 소파에서 진짜 거만하게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뭔가 훅 지나가는 거예요. TV에서 아주 짧은 1분도 채 안 되는 다큐 영상 비슷한 외국 영상, 아웃도어 스포츠 영상인데 사막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배낭을 짊어지고 흥번지를 일으키면서 막 질주하는 영상을 잠깐 보게 됐는데 그게 딱 제 머릿속에 꽂힌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 사하라 사막에서 전 세계 매니아를 대상으로 사막 마라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한번 검색을 또 해봤죠. 한국에도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나 봤더니 정말 저처럼 약간 정신 나간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2002년 7월인가 그쯤에 오아시스 마라톤 클럽이라고 종이로 딱 출력해서 기념사진을 찍고 그분들과 함께 북한산을 등반하고 그 다음해인 2003년도 거짓말처럼 그분들의 일부와 함께 사하라 사막에 첫 발을 내딛게 됐죠. 유년 시절은 홍제동 그 꼴짝이에 살았어. 어쩌면 홍제동 서대문구도 북한산 언저리이죠. 거기 살다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폭망을 했어. 그래서 이사 온 곳이 빨래골. 빨래골에 옛날에 그 개천 있어요, 개천. 그 아래쪽에. 거기에 그 빨래골 개천가에 우진 목장이라고 젖소 목장이 있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 거기서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가장 많이 오갔던 코스가 북한산과 도봉산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 우이령길 아니겠습니까? 그 우이령길 그 끄트머리 왼쪽에 그 수녀원이 있어요. 거기를 수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 새벽에. 그리고 또 하나의 코스가 도선사 입구에서부터 도선사 광장까지 그 언덕을 수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거기서 좀 보태자면 그 길을 통해서 100군데까지 오르락 내리락 횟수가 정말 못돼도 200번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의 힘이나 체력이나 의지나 그 모든 것들이 싹이 트고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곳은 북한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람들은 등산이나 달리기나 트레일 러닝이나 매한가지 아니야? 두 다리로 걷고 잠깐 뛰고 하는 거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은 평지를 대부분 달리기 때문에 42.19km를 달리더라도 다리의 보폭이나 동작에 따라서 쓰는 근육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산은 또 상대적으로 쓰는 근육이 좀 다르죠. 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런데 PD님도 아시겠지만 그냥 커먼 센스. 빠르게 달릴 때와 느릿느릿 걸을 때와의 근육의 형성 방식이나 부위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트레일 러닝을 말씀드릴게요. 트레일 러닝은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트레일 러닝은 어필, 업다운,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러면 비포장도로의 어필, 업다운을 달린다는 얘기는 쭉 곧게 달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구불구불한 길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달리다가 걷다, 달리다 걷다 하지만. 그래서 전신운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균형을 잃으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때로는 보폭을 넓게 해야 되고 때로는 보폭을 좁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전신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라톤과 혼돈하시는 분은 아주 큰 착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도 다르죠. 항상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나름 그냥 걷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트레일 러닝을 하고 싶다 하면은 작은 배낭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산에서 뭔가 운동을 할 때는 예상치 못한 그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부상 중에는 또 다리에 쥐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비상약, 그리고 물, 그 이외에 뭐 우의, 기타 그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챙겨서 넣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신발도 어떤 분은 뭐 그 경등상화를 신고 달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발바닥에 상당한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웃도어 매장에 가면 트레일 러닝화라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약간 러닝화보다 쿠션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장비는 반드시 챙겨서 운동할 때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산은 수도 서울에 있어. 몇 년 전에 경전철이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우이동 그 끄트머리까지. 그 경전철의 종점이 도선사를 거쳐서 백운대까지 올라가는 최단 코스의 출발 지점이라는 거죠. 종전에는 지금 이 코스를 올라가려면 수유역에서 다시 또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해서 와야 했던 이 지점이 경전철의 종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교통편 면에서는 어디에 비견해도 시쳇말로 꿀리지가 않습니다. 네. 북한산 5개 서울자치구와 3개의 시구가 끼고 있는 지역인 거죠.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그 다음에 의정부, 고양시 또 한 군데 있죠. 이렇게 진입로는 많지만 나름 이 강북구 쪽, 특히 우이동 쪽의 북한산에는 볼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볼거리가. 대표적인 예가 봉황각이라는 것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정말 우리 근현대사에서는 뭐 정말 꼭 우리가 새겨야 될 곳이고, 또 그 옆으로 순국선열 12분의 순국선열 묘역이 안장이 되어 있는 곳이 또 강북구 우이동 쪽의 북한산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참 볼거리가 많은 곳이라 기왕이면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또 더불어서 한국의 근현대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이 강북구 우이동 쪽의 북한산이라는 거죠. 제가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서울, 또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요즘은 이 경전철이 잘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코스를 북한산을 올 때 우이동 쪽을 많이 잡는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북한산 같은 경우는 우이령 올라가는 길 좋고요. 북한산에는 둘레길이 있지 않습니까? 둘레길. 그 중에서도 여기 우이동에서 연결된 곳이 1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숲길 구간. 소나무 숲길 구간이면 여기에서 출발하면 솔밭공원 그 언저리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정말 오르락내리락 등락이 잘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있어서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 거기서도 충분히 자기 체력에 맞게 뭐 속도를 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고요. 스피드를 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데 뭐 배낭 싸들고 먼데 갈 필요 없이 저는 소나무 숲길 구간 제1로 쳐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연결되어 있는 진달래 능선도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200km 이상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 선수들이 이 북한산을 보고 놀란 첫 번째 이유가 인천공항에서 고속 열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고 서울역까지 떨어져서 서울역에서 이쪽까지 이
강북구까지 들어오는데 그리 많이 시간이 안 걸리거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거리에 이렇게 웅장한 산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놀래고, 그리고 북한산은 그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그 이제 화강암의 민낯이 보이죠. 정상에 올라갔을 때 이미 이제 돌 위니까. 그러면서 사방으로 펼쳐지는 그 전경에 또 한 번 압도되는 거야. 첫째는 한쪽을 바라보면 대도시가 보이고요. 한쪽을 바라보면 대자연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뭐 한눈에 대자연과 그 문명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즐거움, 쾌감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나에게 어떤 꿈과 희망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게 체력이 따라줘야 자신의 꿈과 희망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돈 들여서 어디 먼데 갈 필요가 없고요. 자기가 한 주의 그 라이프 스타일, 시간표를 알차게 짠다면 그 운동하고자 하는 그 시간을 북한산에 한번 투자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거기에 걸맞는 자기 삶의 소중한 목표는 분명히 이룰 것이라고 저는 저의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이런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젊은이든 중년이든 어르신이든 북한산 많이 찾으셔서 자기의 체력을 좀 더 향상시키는 데 큰 길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